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비중이 좀 낮은 것들은 좀 눌림이 들어오면 매수하는 그런 전략도 괜찮은 날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말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크게 예를 들면 조정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차피 미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해서 선반영한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살짝 조정받고 나면 또 21 이평선 들어오게 되면 다시 또 기본적인 미국의 주가는 움직임이 좋을 거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 지표가 나쁜 부분은 사실은 없거든요. 금리 인하를 안 한다. 이 내용은 뭘까요? 경제가 양호하다. 뭐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조금 하긴 했으나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냥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기의 과열 현상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노력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은 전통적으로 4분기 특히 크리스마스 끼고 또 추수감사절 끼고 소비가 왕성하게 진행되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리고 또 비수기 갔다가 또 여름 휴가철 다가오면 또 소비가 살아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1분기 때가 빌빌합니다. 자, 그 점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또 1분기 때는 우리나라에서 또 주가가 또 올라갈 만한 것들이 또 꽤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냄새가 풀풀풀 나는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매수, 글쎄요, 가격이겠죠. 그렇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보면 내년을 위해서 중장기 포트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하면서 가야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내년도 가지고 있는 이슈가 있는 종목 생각을 또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한테 중기로 이야기 드리는 종목 LG전자 혹은 LG이노텍을 또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업 하고요. HLB 이번 조정이 들어오잖아요. 매수 잡아가야죠.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건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HLB 관련된 종목들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HLB를 대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좋다 생각하면 어때요? 다른 것들도 우리가 또 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로닉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트레이딩 바이 또 진행해 보도록 하는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LG전자, 글쎄요. 저는 어쨌든 LG전자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 드린 적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4분기가 비수기고요. 그래서 올드 모델 있지 않겠습니까? 2023년도 그걸 다 세일즈 해야 되잖아요. 할인 판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수익성이 안 좋은 구간이나 이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뭐 자동차도 지금 어때 재고품은 할인 판매해야 되고요. 그럼 당연히 영업이익률은 떨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서 자동차하고 특히 이제 가전 이쪽 관련된 부분은 항상 재고떨이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4분기에서 보통 1월 요 사이에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항상 보면 어떻습니까? 그 구간이 가장 낮은 구간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4분기 때 LG전자나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특별한 목적이 있거나 또 아니면 중장기 포토 이런 쪽으로 진행하는 분들이 하시는 것이면 틀림없어요. 자, 이제 12월 크리스마스가 다 다가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월 중순하고 크리스마스 요 사이에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종목들이 자동차하고요. 전 백색 가전 이쪽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항상 뭐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밸류에이션 이야기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 뭐 영업이익 뭐 내년에 뭐 늘어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건 뭐 우리가 내용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제 데이터만 보다 보면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데 글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잘 이해가 안 가지. 이게 뭐라는 거야? 지금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부터 구정되기 전까지는 이런 종목들은 사주는 시점이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들은 내년도 EPS 증가율이 상당히 높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보세요. 2024년도에 대한 우리가 EPS가 요겁니다. 4,900원. 내년도는 8,962원. 요거 중에 중요하죠. 이게 뭘까? 요거에 대한 부분을 갖다 우리가 숙제를 해결하면 되잖아요. 요 데이터는 왜 나온 걸까? 그러면 갑자기 뭐 우리가 LG전자가 하고 있는 전장산업이란지 LG이노텍이 이제 매출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뭐 백색 가전이 내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팔립니까? 뭐 이런 내용일까요? 아니면 경기가 좋아져서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갖다가 추정하기가 또 투자하기가 저도 이야기 드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지 사실은. 그런데 밸류업 나온 프로그램 내용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생각해 보시고요. 일단 내년도 어떻게 돼요? EPS가 더블업이야. 그럼 지금 낮은 점이에요? 높은 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PBR 아까도 말씀드린 가장 낮은 구간이잖아. 0.75가 뭐야. 그죠? 9만 원 이하는 원래 장기로 보는 분들 대부분 매수를 해서 가는 종목이 LG전자입니다. 좀 평상시에는 보통 이제 그 우리가 연말 말고요. 보통 이제 뭐 1분기부터 한 3분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10만 원 원대에 서서 10만 원 윗단에선 또 글쎄요 매도하는 그런 트레이딩도 진행하는 종목이 바로 LG전자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은 어떤 구간이에요? 가장 연중 저점 구간에 진입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미 매수하신 분도 계실 거고 다 매수 못했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또 조금씩 담아 가셔도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같이 봐야 되는 건 LG 이노텍도 여러분들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의 투자 포인트는 좀 다른 부분에 있으니까 뒤에 차트 보고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밸류업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저 인도 IPO입니다. 저 인도 IPO에 대한 가치가 얼마일까? 애널리스트는 과연 얼마 평가를 했을까? 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적어도 10조 원은 넘는다라는 개념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LG전자에 현금화되는 재원으로 될 거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것 등들이 들겠죠. 또 76만 주의 자사주를 소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글쎄요 또 유통되는 물량들이 어떻게 소각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어떻게 돼요? 주식의 가치는 올라가야 되는 것들이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자, 특별히 대단한 건 아니고 우리가 저 EPS 올라가고 저 밸류가 더 윗단으로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 드려보면 제가 4분기 비수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1분기부터 2025년씩들 이제 새로 판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매출이 올라가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1분기 매출이 가장 좋아요. 그죠? 왜냐면 전분기 대비, QOQ 대비 성장률을 생각하는 겁니다. 4분기가 완전 바닥쳤다 1분기를 팍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장률이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그것이 당연히 어때요? 당연히 투자하는, 특히 뭐 해외 투자를 하는, 해외에서 투자하는 외국인이라든지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보면, 그죠? 원래 일반적인 종목, LG전자가 아니고 다른 종목이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원래 EPS가 더블업 되면 주가도 더블업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럼 지금 8만 5천 원 그러면 적어도 16만 원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것들인데 그런 얘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저는 아니잖아요. 자, 일단 LG전자가 하고 있는 사업 구조상 지금 2차 전지관 특히 이제 전장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크게 성장하는 폭을 예상을 했으나 그것이 큰 진전이 없잖아요. 그 부분이 좀 매출 좀 빠먹을 거지. 그럼 좀 생각을 해보자고. 거기다 좀 낮은 거. 그럼 한 20, 30% 정도의, 글쎄요, 감산을 좀 해보면, 대략 보면 13, 14 정도까지는 길게 보면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분기까지는 저는 충분히, 적어도 10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내용을 지금 보유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포인트죠. 자, 그리고 데이터 상으로 좀 이야기 드려보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해야 되는 내용이 이겁니다. 자, 지난해 같은 경우, 지난해가 아니군요. 올 초죠. 연초죠. 이렇게 4분기 지난해 낮았다가 1분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어요. 요것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4쿼터 있지 않습니까? 올해 4쿼터 같은 영업이익이 여기서 쪼그러들어요. 그죠? 상당히 쪼그러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1쿼터에서는요, 어마어마하게 들죠. QOQ 대비 몇 퍼센트입니까?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그죠? 거의 5배, 4배, 뭐 이 정도 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저게 발표되는 게 어때? 4월 달에 실적이 발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쭉 내려와서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데가 언제겠어요? 1월 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1월 달 4분기 실적 발표 때쯤. 그런데 지금 밸류 계속 발표하니까 주가는 하방은 경직됐다고 생각을 해봐야 되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돼요? 평단 조절해서 가셔야 되는 거고 1월 말까지 어떻게 돼요? 매수를 맞춰놓고 4월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맞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LG노텍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혹시 아이폰 관련된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좀 생각해 보면 항상 선반영 하잖아요. 그래서, 1쿼터 정도쯤이 주가가 좀 안 좋습니다. 4쿼터하고, 그죠? 요 구간이죠.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매출이 좀 감소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자, 3분기가 올라가니까 선반영하니까 언제쯤 올라가는 거예요? 예, 2분기 때부터 좀 움직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저점 찍고 나면 조금씩 어떻게 돼요? 분위기 타고 올라오는 것도 있으니까 LG노텍 같은 경우도 구정쯤에서는 우리가 공략해 줄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사실 그리고도 가치가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부터 천천히 매수해야 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사실 좀 답답할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년도 우리가 1월 중순부터 한 2월 중순까지는 LG노텍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예. 이런 것들을 근데 안 한단 말이죠. 근데 LG전자를 싫어하시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LG계통도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주가가 되게 랠리하는. 근데 삼성전자 주가보다 작년에 어떻게 돼요? 업앤다운은 훨씬 더 좋았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트레이딩 하기도 좋았고요. 크게 뭐 반도체를 하고 있습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튼 지금 현재 오늘 주가도 좀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요. 이 정도 구간, 그러니까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가 비상기업 선포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외해 놓고 나면 현재 주가 정도 수준이면 높은 구간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그 아래쪽으로는요 분할 매수를 해주는데 가장 우리가 포인트는 뭐예요? 예, 우리가 1월 달에 동사의 실적 발표가 나오는 그 시점, 그 이전에는 우리가 적당하게 매수를 해두는 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두 번, 세 번 정도 방송을 하면 또 그때면 또 우리가 이제 몇 분들이 또 매수를 또 해주시는 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이야기하면 꼭 못 사서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또 뭐 제가 부족한가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LG노텍 같은 경우도 저점 시간은 다 들어왔고요. 뭐 비상기업 터널도 실적이 뭐 이제 더 이상 빠질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우리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뭐 하락해 온 거 자체는 다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매출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30%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매출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빠져주는 거 맞지 않습니까? 주가 하락도. 근데 고점 대비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220일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여기저기 30% 빠진 거 충분히 다 빠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슬슬 1분기 더 되면서부터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당연히 LG노텍의 기본적인 매출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반영하는 것까지 계산하면 적어도 우리가 2월달 정도쯤에는 충분히 매수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 전부터 지금 나는 충분히 오랫동안 공략을 해가지고 지난해처럼 고점 보면서 매도 칠 거야 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정도죠. 그래서 222 이동평 윗단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저 2분기 때는 아예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 여기서부터 스타트니까. 그렇죠? 그래서 늦어도 1월 중순부터, 그러니까 1월달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월달 실적 발표 나올 때가 거의 이제 마지막 그 저점 구간이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해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 뭐 그렇게 하시는 거죠. 다만 시간이 항상 필요하죠. 투자에서 필요한 것들이 목적은 투자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잖아요. 투자할 때 투자 시나리오 없으면 어떡합니까? 상당히 당황스럽고 가다 보면 헷갈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자, LG전자나 LG노텍 같은 경우는 투자 시나리오 그리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다음은 HLB입니다. 자, HLB 같은 경우는 3월달에 뭐가 있어요? 그죠? 간암치료제 관련된 부분, 그 부분에서 우리가 FDA 승인 여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오르진 않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매크로도 조금 안 좋고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재고된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직전이 저점인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꾸준히 우리 여기서 수익을 좀 냈었죠. 그렇죠? 자, 그건 빼놓고 나서 눌리고 들어오는 거, 그러면 다음에 또 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예, 매도 시그널 나오고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드디어 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땡큐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구간까지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 구간 어딘가에서 양봉 들어오는 자리가 공략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좀 세게 가도록 할게요. 왜? 이제 3월이잖아요. 그러면 1월달, 2월달 우리가 딱 보면 이제 90일 플랜을 좀 세우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자, 90일 플랜의 주가 수익률은 약 목표는 100%뭐 이 정도로 생각을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던스는 뭐 대략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럼 90일 동안 버틸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종목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제가 3만 원에서 10만 원 갈 때까지 거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FDA 승인 이슈가 취소됐었는데 나머지 다 통과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내용이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점 생각을 좀 해보면 이 종목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 물론 동사도 적자 기업이면 틀림없고요. 뭐 HLB 테라피투스나 뭐 이런 데다가 계속해서 뭐 투자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글쎄요, 뭐 FDA 이슈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90일에서 적어도 50% 이상의 수익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50에서 100%겠죠.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양봉자리 아마 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퐁 눌렀다가 양봉 퍽 들어올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런 건 글쎄요 적어도 한 번 들어갈 때 분할 매수를 여러 번 할 생각을 하면 아마도 글쎄 못 살 확률이 상당히 높죠. 지난번에도 보면 여러분 제가 그냥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왼쪽에 이 자리인데요. 여기 이 구간인데요. 쭉 물론 매크로 때문에 그러는 확률도 있어요. 그런데 쭉 눌렸다가 착 치고 올 때 탕탕 요렇게 들어올 때 여기도 아마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면 제일 좋겠지 뭐. 네. 그래서 저는 뭐 6만 5천 원이면 아주 땡큐고요. 지금 7만 원 언더만 들어가도 저는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모니터링 오래 해오던 종목은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루닉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여기서 한 45% 정도 수익을 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윗단을 놓치고 있어가지고 계속 눌리기를 기다렸는데 의외로 치고 올라갔잖아요. 자, 그런데 이 5일선 이평 위로다가 이렇게 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11 이평 처음 밑으로 내려왔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그널이 좋은 시그널입니까?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자, 내일 시그널이 상당히 중요한데 내일이 만약에 윗단이나 옆으로 간다 그러면 트레이딩 바이 해볼 만하고요. 이런 쪽으로는 여기 아래쪽이 좋겠죠. 그래서 일단 7만 원 정도 이 정도 선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땡큐겠는데 그렇죠?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왕 들어오는 거 좀 어차피 눌린 구간에서 좀 잡아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스타트 라인 원점 라인이 이 구간이었잖아요. 그래서 대략 보면 7만 원에서 위아래 쪽으로 7만 뭐 한 2천 원에서 7위에서 한 6만 원, 8천 원 이 정도 사이 구간에 아마 트레이딩 바이 하시면 또 나름 또 괜찮지 않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루닉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지금 1분기, 2분기까지는 괜찮게 갈 수 있는 내용이 충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관심도도 상당히 높고요. 뭐 아무튼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제휴하고 거래하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죠. 과거에 IPO 할 때 발표해냈던 그 플랜들이 하나씩 진행되고 있으면서 그것이 결국은 하나씩 가시적으로 어떻게 돼요? 실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게 2025년도에 한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지난해 루닛이 고점 찍은 그 자리까지는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가는 항상 눌릴 수 있다. 트레이딩에서 시그널 플레이는 잊지 말자라는 것 강조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여태까지 봤으면 구독해야지. 그렇죠?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